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미 연준이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2%에서 3%대 큰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리고 연준의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지금 커진 가운데 팩트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기존에서부터 3.75에서 4%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미상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또 발사가 됐다라는 아침에 속보가 나오면서 더더욱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이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마음이 바쁩니다. 글로벌 이슈 먼저 짚어주실 전문가님 빠르게 좀 모셔보도록 하죠.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변은 없이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후 영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미국 시장을 접하고 미국 시장 관련된 뉴스를 접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그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그대로 4차례 연속해서 밟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상승 분위기가 이내 하락 반전하면서 다소 좀 낙폭이 확대되는 그런 마감 상황 접하시면서 다소 좀 의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는 조금 더 그 세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봅니다. 실질적으로 도진아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연말 기준금리의 어떤 그 상승폭 이런 부분들이 3.75에서 4.0%로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제 4.0%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12월 올해 한 차례 남아 있는 FOMC 빅스텝을 단행을 한다라면 연말 금리가 4.5%가 될 것이고 또 한 차례 자이언트 스텝을 받는다라면 4.75%. 만약에 베이비 스텝 25bp 인상을 단행한다면 4.25%. 근데 계속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베이비 스텝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을 꼭 단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기정사실화된 부분도 없다. 오히려 시장 0.25에서 0.75, 오히려 0.5% 사이에서 12월에는 기준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직후 발표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사실상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파월 의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렇습니다. 명확하게 시장 내에 어떤 그 가이던스를 제시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본인 스스로한테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여전히 그의 말을 좀 요약을 해보면 여전히 매파적 스탠스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하거나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라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 인상 속도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금리 상당히 좀 올려가는 그런 분위기였죠. 내년 금리는 5%를 육박하거나 또는 이를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파월 의장이 직접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제 4%가 됐죠. 그리고 연말 기준금리 4.5% 그리고 추후에 베이비 스텝 0.25씩 조금씩 단행을 한다 하면 이 부분은 5%의 육박 또는 조금 좀 상회할 가능성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 이미 시장에서 전망 또는 기대했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리 인상 속도 둔화에 대한 전망.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2월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속도 조절에 대한 시기는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도 둔화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시장에 던졌죠. 속도 둔화, 속도를 계속 유지하겠다가 아니라 속도 둔화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 오히려 아니면 지금도 이미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이 부분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 부분은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정점 통과 여부, 이 부분은 아직 데이터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지만 데이터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부분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부분, 고용 부분은 여전히 최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개인 소비 지출 역시 5.1% 엊그저께 발표가 됐죠. 바로 발표가 됐죠. 긍정적인 어떤 그 수치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런 판단을 합니다. 고용과 개인 소비 안정적이니까 조금은 더 물가 하락, 물가 안정에 통화 정책 당국은 치중 내지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만큼 오히려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물가 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 그러면 물가를 무조건적으로 급진적으로 잡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잡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그 통화 정책 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속도 조절의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 깊이 그리고 투자 심리 중심점에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고요. 지금 이제 뭐 애매한 비둘기적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12월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애매한 비둘기적 발언.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은 아직 시기상조다. 여전히 매파적 스탠스는 유지하고 있지만 속도 조절에 대한 시기는 오고 있다. 이 이야기는 강건적인 매파에서 다소간 온건적인 매파로 그 강도의 약화 가능성 분명히 시장에 던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마침 이제 그 지난주였죠.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경기를 고려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다라는 부분 역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곱씹어서 한켠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분명히 이제는 미국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할 시기가 분명히 오고 있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결국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에 있어서 여전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난밤 미국 증시 일시적인 혼란이 있긴 했었지만 연착륙의 기대감은 분명히 유효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여기에 그 다음 주 미국 저거 남아 있죠. 그 중간 선거 남아 있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국의 광군제 11월 11일과 11월 25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야흐로 시장은 소비 관점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들 전체적으로 통화 정책과 맞물려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마도 소비와 관련된 어떤 그 빠른 순환매,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빠른 순환매 전개 양상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오늘 한번요. 환율 시장 상당히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비주들에 대한 선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 필수재 쪽에만 치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내구 소비재 쪽으로 시장 관심이 선회할 것인지 이 부분 분명히 시장 내 힌트를 줄 가능성 높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따져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금리 인상 속도
속도와 관련돼서는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시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좀 바라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환 고려는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 강경하게 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의 바탕에는 이후 이게 발표가 될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고용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가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이후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하거든요. 지표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 시장 관심 말 그대로 12월 FOMC의 말 그대로 초점이 지금 아직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은 당장 오늘 새벽에 이제 11월 FOMC가 끝났으니까요. 남아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뭐니 12월 FOMC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지표들이 시장 그리고 12월 FOMC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물가, 고용, 소비가 되겠는데요. 물가 우리 이제 그 CPI 소비자 물가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 잘 봐야 되겠죠. 인플레 정점 통과 아직 확신은 서지 않지만 파월 의장도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고용 부분 오늘 저녁입니다. 미국의 10월 실업률이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시간당 그 평균 임금의 상승률이 지금 그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점. 문제는 임금 상승발 2차 인플레가 되겠습니다. 지금 겨울철 그 얘기도 했었죠. 에너지 가격이 과연 물가에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파월 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통화 당국은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파월 의장의 답변이 지난밤에 있었다라는 점. 문제는 임금 상승발 2차 인플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오늘 저녁 잘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2주, 3주 후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와 바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제 12월 FOMC는 고용과 소비에 주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과연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냐, 아니면 물가 잡는 것도 조금은 좀 이제 그 일정 부분 잡혔다라는 판단 하에 조금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둔화할 것이냐가 결국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연말까지는. 그러면 고용 부분의 방향성, 물가의 방향성, 소비의 방향성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소간 좀 약세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물가 당연히 하락 반전해줘야 될 것이고 소비 조금은 좀 둔화 내지는 지난 연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돼준다라면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경기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확고히 해주면서 우리 주식시장 안정화 국면이 지속되는 빠르게 돌입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문제는 통화 긴축 강도의 변화 아직까지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발언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변할 그럴 여지를 충분히 있음을 시장에 힌트를 제공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환율 부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라는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 네, 특히나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대응하는 데 있어서 환율 체크하자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 이후의 시장 흐름 영향이 어떨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지금 지지율만 봐서는 민주당이 지금 공화당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좀 생각을 이제 오늘 새벽에 FOMC가 끝났죠. 시장의 관심은 당장 눈앞에 닥친 미국의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 과연 행정부가 제대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리고 집권을 연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가 판가름 나는 그렇게 되면서 정치적인 혼란 양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안정화 양상을 지속할 것이냐라는 어떤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 민주당의 승리냐 공화당의 승리냐 지금 현재 여론은 일단 민주당의 승리 쪽으로 상당 부분 돌아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배경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현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굳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미중 갈등의 수면 위로의 재부각 가능성.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중국에서는 시진핑 3연임이 결정됐습니다. 다음 주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 선거 지금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중 갈등의 양상의 변화 부분을 좀 살펴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좀 돌아보게 되면 트럼프가 시작한 미중 갈등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하고 공격을 먼저 하는 그런 미중 갈등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먼저 공격하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수구적인 태도를 보였던 그런 미중 갈등이었다라는 점. 이렇게 된다면 깊었던 싸움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승리를 한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추후 차기 대통령 선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부각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습니다. 좀 길게 보는 그림일 수 있겠지만 미중 간 갈등 양상이 치킨 게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시진핑 발과 미국의 차기 트럼프 발 가능성 두 양대 자이언트 국가가 소위 말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한쪽이 수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을 향하는 그런 양상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우리 경제 과연 어떤 쪽에 자리 잡음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중국 향에 대해서 발을 맞춰야 될까? 미국 향에 대해서 발을 맞춰야 될까? 상당 부분 혼란스러운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연착륙이냐 강착륙입니다. 정착륙이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미국의 상승 후 하락 반전 과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정말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실망감이 그렇게 큰 것일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런 실망감보다는 일시적인 혼란 가능성이 나타났었다. 그리고 10월달 상승 부분, 시장 상승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그 소문이 결과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오히려 연말까지 가능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통화 정책에 대한 다소간 온건적 통화 정책으로의 선회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시장 빠른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다만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차별화 가능성은 분명히 염두해야 될 것이다. 통화 정책에 대한 파급 시차 이 부분이 현실화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미국 빅텍 기업들의 강달러 역풍 가능성도 우리가 그 현실화 가능성을 좀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번 3분기 미국 빅텍 기업들의 실적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실적에 반영이 되었냐 안 되었냐를 판단을 해본다라면 100% 반영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4분기 기업 실적부터 실질적인 통화 어떤 그 긴축 강도 강화 부분이 미국 빅텍 기업들은 물론 우리 기업들에게까지도 영향의 가능성. 이 부분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그 강달러의 지속 결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의 문제, 환율의 방향성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어떤 이슈들이 시장 내에 대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 다음 주 미국의 중간선거 그 다음 주 소비와 관련된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나간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살피시면서 전체적인 투자 방향의 어떤 그 흐름을 좀 잘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참고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 그리고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전반적으로 짚어봤으면 국내 증시와 관련된 작전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일단 국내 증시 상황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경계심이 짙은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상당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전부 하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중에 코스피만 유일하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서 장 초반 반짝 양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반등을 보여주나 싶었지만 이내 다시금 음전을 했습니다. 이처럼 양전과 음전을 오고 가면서 장 막판 소폭 상승을 플러스 0.07%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처럼 시장에 불안 요소가 존재하다 보니 3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시장에서도 강하게 상승하는 섹터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대상으로 200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은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그중에 상대적으로 본주보다 시가총액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위메이드 맥스가 본주보다 6% 이상 더 상승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의 주가는 전일 위메이드와 비슷한 시간인 10시 30분을 기점으로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상한가를 한번 터치한 건 위메이드 맥스였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신규 상장주였던 탑 머티리얼이 22.24%의 상승, 그리고 이란과 사우디에서 전쟁 가능성이 장 초반 전해지게 되면서 석유 관련주들의 탄력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중앙에너비스를 필두로 해서 한국석유랑 한국석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앙에너비스는 이란과 사우디 갈등 뉴스를 시작으로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 막바진 3시 15분경 상한가를 150원 남겨두고 상한가 안착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실망 매물이 상당히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22.51%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일이 다가오자 주도 섹터 없이 개별 종목 테마 장세가 펼쳐졌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흐름들까지 짚어봐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준비해 주신 이슈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28일 과기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정하고 그 안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모빌리티 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이루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련돼서 저희가 볼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간 증시를 끌어올려주었던 네옴시티 테마까지 사우디, 이란의 갈등이 상당히 재조명이 되면서 시장에는 이제 견인할 테마가 거의 전무하다 싶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6일 전 이 윤 대통령 주도하에 발표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상당히 눈여겨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 발표 내용은 대통령 산하 직속특별위원회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서 아주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이 내용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민관협동 육성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전망인데요. 대상 산업군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양자, 차세대 원자력,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을 포함해서 총 12가지 산업군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5에서 7년 내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달리기 때문에 기존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에서 5개월로 상당히 단축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즉 대상 기업의 선정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어마무시한 정부의 지원이 뒤따를 예정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프로젝트 산업군에 포함된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응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분명하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FOMC 금리 결정에 큰 타격이 없으면서 고환율 상황 속에서도 영업이익에 영향이 없으면서 성장의 모멘텀이 가장 확실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저희가 오늘 특징적인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면 좋겠습니까?
예,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솔리드입니다. 이 솔리드는 이번 12대 국가전략 기술에 두 가지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인데요. 해당되는 섹터로는 양자와 차세대 통신입니다. 먼저 차세대 통신은 6G를 말하는 것으로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걸 목표로 2026년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 기술력은 향후 AI,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엄청난 연산이 필요한 분야에서 꼭 필요한 기술력으로 미국을 기준으로 잡아서 기술력을 90% 가까이 따라잡는 걸 목표로 2030년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단위로 특히 기술의 완성 가능성만 보인다고 하면은 민간 기업에게도 기회를 주는 만큼 이 솔리드에게도 아주 큰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솔리드는 SK텔레콤과 5G 상용화에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자 암호화 유선 전송 장비를 개발하며 판매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3분기 영업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증권사들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00억 원을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증권가에서는 상당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네트워크의 망 운용 필수 장비, 데이터 전송 장비에서는 주요 매출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영역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런고 하니 그중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발 오픈 랜 시장의 매출이 상당히 급증한 것이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큰 요인인데요. 여기에 런던 지하철 공사 매출이 지속적으로 수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솔리드의 주가는 이러한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속에서도 상당히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일각에서는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2분기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이번 3분기 호실적 전망과 또한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된 만큼 주된 고객사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SK와 KT 같은 덩치가 큰 시장이므로 이후에도 상당히 좋을 모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솔리드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지난 3거래일간 5일 이동평균선을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현재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형적인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의 국면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 손절선을 5일 이평선이 4,200원 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6% 선입니다. 반면 상방으로는 단기적인 저항이 예상되는 60일 이평선 부근이 5,000원 부근, 더 멀리 보자면 단기 고점인 5,770원 선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리를 해보자면 진입가는 4,400원이며 1차 목표가로는 5,000원, 2차 목표가는 5,770원, 손절가는 4,200원으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sek터가 상승 랠리를 보였던 만큼 그간 잠들어 있던 5G 양자 테마에 속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었고 2, 3분기 이어진 호실적 전망, FOMC 금리 인상 여파 속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란 기대감이 있는 이 솔리드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슈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은권님, 저희 오늘장 작전 세워볼 텐데요. 큰 이벤트를 하나 소화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저희가 좀 작전을 세워볼까요?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75bp 인상이 확정이 되면서 앞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 12월에는 얼마의 금리를 올릴 것에 대한 힌트와 경기 침체를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상당 기간 눈치 보기 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3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11월 중순이 다가오면서 대부분 종목들의 상승 동력은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이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팽배하다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단기적인 접근이 승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장기적인 접근을 선호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미래에 분명하게 움직여줄 섹터, 이와 동시에 국가 단위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종목들의 물량을 모아가는 기간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슈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다음은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공시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최근에 이 국가 출하 승인 위반 혐의가 좀 부각되면서 약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사실을 공시했던 제테마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사업 모멘텀의 어떤 훼손, 영업정지 과시화로 인해서 중요 이 제조 시설의 어떤 이 출하와 이 제조가 사실상 좀 취소되거나 집행 정지되는 어떤 사항들이 좀 부각됐는데 이에 따른 향후 전망과 추이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먼저 제테마 어떤 종목인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시죠. 네, 제테마는 2009년 7월에 설립돼서요. 2019년 11월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 상장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 사업은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툴리눔 독소를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조직 봉합 및 안면 고정 리프팅 실 등의 연구 개발과 제조 그리고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4년 휴먼 메디칼 합병, 2015년 히알루론산 필러 전공 공장을 용인해 준공해서 안면 미용 목적으로 히알루론산 필러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고요.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 이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2020년 브라질, 2022년 중국 파트너사와 6천억 원대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고요. 국내 임상 1상 시험은 종료됐고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상 3상 IND 승인을 받아서 임상 3상 시험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 볼까요?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은 3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억 원, 당기순이익은 110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사측은 필러 해외 매출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했고 생산량 증가로 인한 원가율 개선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개요만 보면 잘 나가고 있던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공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죠? 예, 지난 1일이었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보툴리눔 제재에 대한 영업 정지, 이에 따른 행정 처분 절차 착수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조회 공시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회사 지난 1일 대답을 했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영업 정지 사실을 좀 밝혔는데 영업 정지의 분야는요. 제테마더 톡신주 100IU의 회수, 폐기 그리고 잠정적인 제조 중지 사실을 좀 전해온 것입니다. 전체 영업 정지 금액은 최근 매출액 25.9%에 해당되는 86억 원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회사가 제조 중인 제테마더 톡신주 100IU에 대한 수출용 수출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로 인해서 영업 정지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좀 밝혔고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의 잠정 제조 중지 명령에 따라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할 것이다라고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영업 정지의 영향에 대해서는요, 제테마더 톡신주 100IU에 대한 매출의 감소는 좀 예상하고 있는데 식약처의 조치에 대한 어떤 이의 신청과 집행 정지 신청 등의 여러 사항들을 좀 고려한다면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후에 바로 어제였죠. 회사 기타 경영 사항을 통해서 공시를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잠정 제조 중지 명령 그리고 회수 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잠정 처분의 신청 인용 결정이 있었다는 건데 좀 다소 좀 제목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행정 처분에 대해서 이걸 잠깐 중단해 주세요. 집행을 좀 정지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고요. 이게 이제 인용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테마더 톡신주 100IU에 대한 수출용 잠정 제조 중지 명령에 대해서 이 효력이 2022년 12월 5일까지 정지되면서 당분간 제조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공시 내용 자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제 미래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만한 공시일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투자 심리도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이러한 공시 내용이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악재 부각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영업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25.9%에 해당되는 86억 원 규모의 매출 지장을 좀 초래할 수 있는 요건에 우려감이 좀 작용되면서 25%대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관건은 지금 현재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가 인용되면서 12월 5일까지는 일단 제조와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다면은
최종적으로 식약처의 어떤 이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어떤 최종 판결 이후에는 영업 정지가 또다시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리스크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저는 제테마의 경우에 사업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좀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슈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이 영향이 과연 행정처분의 최종 결정에 따른 어떤 영향까지 고려해봐야 될 텐데 일단 관건은 국가 출하 승인의 위반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출 용도로 제조 중인 이 제테마더 톡신주에 대해서 이게 수출 용도로만 좀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국내에 판매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어떤 한국 식약처의 어떤 위반 행위가 좀 부각됐다라고 좀 한국식품의약처는 좀 판단을 좀 한 것이고요. 제테마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 국내에 판매한 사실은 좀 없었다. 잠정 제조 중립 명령에 대해서는 좀 너무 부당하다라고 좀 법적 소송을 좀 예고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송 공방을 통해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봅니다. 최근에 2017년도를 좀 기점으로 해서 고속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2017년 80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110억 원 그리고 130억에 이르면서 지난해 223억까지 매출액이 좀 급증한 바 있었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은 400억 원대 매출 추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제테마더 톡신주 그리고 필러 제품의 어떤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고속 성장을 좀 예고했던 동 종목에 대한 어떤 사업 모멘텀 훼손 여부가 좀 관건이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러한 어떤 악재 부각 요인은 일시적인 어떤 요인일 것이다. 전체적인 어떤 매출액의 어떤 타격은 좀 미비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신규 시설 캐파의 어떤 증가 부분이죠. 최근에 어떤 공장 증설에 대한 어떤 투자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 4분기부터 양산 출하량이 좀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요. 2023년도부터는 해외 수출량 매출 비중의 어떤 증가폭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볼 때는 성장성에 오히려 더 주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 모멘텀 부분에서도 공시를 분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자세한 향후 주가 전략은 저희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주가 전략 부분 최근에 지금 이 가격 제한폭 한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한 25%대 하락한 이후에 어제 반등이 좀 성공은 했지만 아직 이 시장의 어떤 방향성,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리스크 부유적인 관점, 영업 정지에 대한 어떤 영향 효과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큰 것은 사실인데 오히려 저는 지금 제테마의 영업이익률을 좀 고려했을 때 2022년도에 실적 추이를 좀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이와 같은 어떤 리스크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쇄시킬 수 있는 요건이 좀 맞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제테마의 필러 제품이 지금 2016년 이후에 주요국의 품목 허가가 지금 최근 증가되고 있고 전체 필러 자체의 어떤 마진율은 40%대로 좀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어떤 개발비의 어떤 선행 요건으로 손익 감소 요인은 좀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본격화된 영업이익의 어떤 성장률, 2023년도부터는 공장 증설에 따른 추가적인 어떤 영업 이 반영 효과는 좀 크지 않겠는가. 저가에서는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추세 하단에서 지금 1만 원대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악재 반영이었어요. 영업정지 이슈가 좀 부각되긴 했는데 오히려 어제 빠르게 좀 회복됐던 이유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였던 우려감보다는 성장성 관점 그리고 12월 5일까지 어떤 이 소송 공방전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도 기대감으로 좀 소폭 작용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저는 1만 원에서 11,500원, 만 원에서 11,500원 구간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3분기 기저 효과보다 2022년 연간 효과의 영업이익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 제테마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작전과 거기에 따른 종목들까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온 이후에 3대 지수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기술주 타격이 좀 컸는데 이런 결정 이후에 시장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점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톤에 대해서 좀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와 같은 시장 변화가 커지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이러한 현상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금리에 대한 톤,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건 물가 지표가 잡히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기대감이었고요. 그 물가 지표가 잡히고 난 뒤 금리 인상의 톤의 변화에 따라서 좀 금리 인하까지도 내년에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 안에서는 일단은 이번에 75bp 인상을 하고 다음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50bp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도 25bp에 대한 인상 부분을 연속적으로 열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내년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좀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성장주 중심의 조정이 좀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뚜렷하게 주도 업종이 부재하기도 했고, 수급 같은 경우도 성장주 위주로 계속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시장 흐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좀 추가적인 시장 조정세도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오늘 저희가 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도 지금은 고민이 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종목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충분히 커질 수 있고, 그다음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 안에서 좀 종목에 대한 고민도 커져 있는데, 어제 우리나라 그 언론 그리고 외신에서 좀 종목에 대한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파이어 래피즈, 즉 인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산을 출시를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고요. 이 부분이 출시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DDR5 같은 경우가 이제 출시가 되고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점은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구조가 우리가 봤을 때는 재고가 늘어나는 단계에서 좀 여기에서 공급 같은 경우가 조절이 나타나지 않으면 좀 한 분기 더 매수할 타이밍을 미뤄야 되는 그 점이 고려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DDR5를 연결한다고 하면은 다시금 전저점을 깨지 않는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낸드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좀 DDR5와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미국 시장의 흐름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5년 내 신고가 종목으로 미국의 그 DDR5와 관련된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좀 시장이 약한 국면이 오늘 나타날 텐데, 그 안에서도 좀 매도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도 있고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DDR5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우리가 올해 실적으로 확인된 종목 같은 경우를 먼저 접근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목은 아비코 전자고요. 아비코 전자는 DDR5와 관련된 반도체 소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 접근은 시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뉴욕 증시 흐름과 더불어서 살펴본 특징적인 종목 아비코 전자였습니다. 자세하게 사업 모멘텀과 더불어서 시가 접근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또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 시장 흐름 안에서 종목 접근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시기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더 특별히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요. 지금 시장 흐름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좀 시세가 연속되는 구간에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금리의 발목을 잡히면서 좀 최근의 상승세를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야간 선물이 한 6포인트 정도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오늘 한 30포인트 정도 밀리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열어둬야 합니다. 최근의 수급은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었어요.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의 수급이 유입되었고 비록 어제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2차 전지 쪽의 수급이 집중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수 같은 경우가 오늘은 뭐 하락이 나오겠죠. 하락이 나오고 지수의 반등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주 쪽으로 먼저 집중이 돼서 뭐 밑꼬리를 타는 흐름이라든지 뭐 수급의 변화라든지 그게 나타날 수 있는데 지수가 밀리더라도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을 특정적으로 사는 흐름이 있다고 하면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 쪽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수 레벨에서는 추가로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IT라든지 아니면은 대형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시장 참여자의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좀 매수가 부담스럽기는 해요. LG에너지 솔루션의 절대 주가를 보더라도 좀 그런 모습이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급하게 사서 좀 지수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 주가의 레벨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65,000원 정도가 넘어가야지 그 부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종목에 대한 접근을 열어보면 첫 번째로는 기존 사업에서 신사업이 더해지는 종목, 이러한 종목 쪽으로 우선 개별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가 주가가 떠 있으면 좀 불편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시장이 조정 나올 때 떠 있는 주가 안에서 먼저 이것을 차익 실현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좀 절대 주가 같은 경우, 이 절대 주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든지 이익을 감안하지 않은 우리가 차트로 볼 수 있는 아니면은 52주 신고가, 신저가, 이 안에서 신저가에 가까운 종목들 같은 경우를 추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돼서 저희가 오늘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4분기 실적 또한 좋아질 여지가 없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왜 그러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 그다음에 좋지 않은 실적을 가진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거가 되면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LCD 사업 같은 경우는 패널가 같은 경우가 거의 마진이 없는 단계까지 밀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LCD 사업을 철수한다고 하면은 주가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OLED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LCD 사업을 먼저 철수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의 모멘텀이 3월부터는 애플의 VR, AR 기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는 모멘텀도 내년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기업이 이 좋지 않은 점이 제거가 될 때, 즉 LG 디스플레이에 비추어 보면 LCD 패널 사업을 철수를 할 때 주가가 먼저 반등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이후에 모멘텀이 부재하다고 하면은 주가는 추가 반등이 없을 텐데 내년 3월에 애플의 VR, AR 기기가 출시를 하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접근은 LG 디스플레이가 LCD 패널 사업을 철수할 때 적극적인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지금의 가격대에서
좀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한 단계 조정만 더 나오면 아주 불편함 없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2,300원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부담스럽지 않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 LG 디스플레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장전 전략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이후 맞는 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장중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